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시장에 볼만한 유망주 탑5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시장 진단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신고가 갔다가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작년에 워낙 좋았었는데 올해 이제 2월, 3월에 약간 조정을 받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빠르게 올라가면서 약간은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지금 보면 4월 현재 고객 예탁금이 약 60조고요. CMA 증권사 CMA에 약 60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조죠. 그리고 지금 공모주가 최근에 나온 게 없지만 계속적으로 자금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한다면 1분기 좀 실적 발표가 4월 달, 5월 달 계속 나오겠지만 2분기에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올라섰잖아요. 예. 이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이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정책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수급이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월 시장도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여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또 확산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전망이 또 악화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만약에 거세진다고 하면 5월 시장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세요? 지금 아마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주들이 시젠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좀 제약바이오에서 주도주라고 하긴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백신주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잖아요. 예. 지금 선진국 맞기도 힘들다라고 얘기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제넥신이라든지 이러한 녹십자라든지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국내 제약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은 사실은 IT도 움직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예. 다시 또 이제 이러한 백신 제약 바이오에서는 백신주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특히 화이자가 지금 3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1회, 2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3차까지 얘기 나온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백신주가 다시 한번 주목이 될 수 있는 또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주기적으로 정말 백신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예. 백신 관련 부분 이슈에 주목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했고요. 이제 유망주 탑5가 아니라 탑3 준비하셨네요. 예.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4월 지나고 5월 이제 시장에 오고 있는데요. 어제 좀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바이오 랩이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예.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탑 10,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대표님은 현재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계시고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미국 텍사스에서 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이프라인이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 대사 그리고 뇌질환 쪽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건선 치료제가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결국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 치료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발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최고가가 6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36,000원 정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그러한 그 오버행 이슈라고 보통 얘기하는 기존의 뭐 VC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는 뭐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지만 최소 3개, 많으면 3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사는 뭐 직원의 80%가 R&D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보다도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 10 마이크론 바이옴 회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유산균의 일종이죠. 예. 보통 유산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장내세균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학으로도 적용시키고 하는 그런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5월 달에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장의 상반기까지는 상승 논리가 높다 이렇게 관점을 주셨고 바이오 쪽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고 바이오랩 첫 번째 종목이고요. 탑3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앤컴퍼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아마 그런 그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가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좀 약간은 쉬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일단락되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은 보셔야 될 기업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아트라스 BX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컴퍼니를 아마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한국 타이어 아시죠? 한국 타이어의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이런 그 아트라스 BX가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승용차라든지 뭐 아니면 산업용으로 이런 관련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비슷한 회사가 세방전지가 작년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트라스 BX를 굉장히 싸게 잘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컴퍼니가 이런 합병 시너지가 상당히 올해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도 좋겠고요. 이런 그 경영권 분쟁 이슈는 또 그 차 어떻게 보면 이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남매 형제난이 사실상은 이슈가 좀 일단락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도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 좀 주목을 하시면서 괜찮다는 의견 두 번째로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앤컴퍼니 탑2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탑3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앞서 제가 고바이오랩 작년 말에 상장해서 그러한 오버행 이슈, 기관 물량들에 따라서 주가 하락했고 이제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회사가 앱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작년 12월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불과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여기 신규 상장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가에서 좀 밀리는 경향, 수급 이슈가 많이 큰데요. 국내 게이밍 기어 1위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에 집에 있는 시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런 게이밍 관련된 키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어들이 게이밍 기어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에 작년에 진출했습니다. 아마존에 진출을 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아마존에 진출한 이후에 제품 품목수를 상당히 대폭 확대하면서 기존보다도 매출이 올해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또 소형 가전 진출도 진출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소형 가구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PER은 상당히 보게 되면 글로벌 경쟁사들 보게 되면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갑니다. 근데 앱코를 본다면 글로벌 경쟁사 대비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의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규 상장 이후에 그러한 기관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4월, 5월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실적을 보기 때문에 올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가늠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매력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멀티플을 30배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한다면 그래서 예. 그 정도 받게 된다면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예. 상당히 많이 있는 구간이죠. 예, 어. 현재 화면에서 PR이 11배?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작년에 실적 뭐 44배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11배? 11배예요. 예, 12개월 선행 맞습니다. PER로 봤을 때. 네, 예. 11배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한 2배, 3배 정도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앱코는 컴퓨터 주변 장치, 헤드셋, 뭐 키보드, 마우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괜찮다라는 의견. 앱코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고바이오 랩, 두 번째 종목 한국앤컴퍼니 앱코 탑3 종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오늘의 증시 성공 투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